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노래가사처럼 독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란 것은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인데요. 일본은 그런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를 지속적으로 노려왔으며 군사적, 외교적으로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그런 일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일본의 영토 범위에서 독도를 제외하며 사실상 독도가 한국 땅이란 것을 인정해버렸는데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독도 도발을 감행하던 일본의 행동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이번 행동에 대해 모두가 의아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이 갑자기 독도를 포기하게 된 이유와 일본이 한국에 의지하는 이유, 그리고 총대를 메고 총리직을 내려놓는 스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Go to. 일본이 독도를 포기했습니다.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사실상 자인하게 되었는데요. 일본 육상자위대가 30년 만에 전 부대가 참가하는 실기동 연습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연습 계획이 발표되면서 독도를 자국 영역에서 명백하게 제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최근 일본 정부가 무리하게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다 한국과의 사이가 더 이상 틀어졌다가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라는 내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초 우리 군은 일본의 독도를 어떻게 침공할지를 계획한 시나리오에 대응하여 우리 군도 그에 대한 대응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독도 침공 시나리오는 총 3단계로 나눠져 있으며 1단계는 여권 조성의 단계로 사이버전과 상륙부대의 앞선 선견부대를 독도에 몰래 침투시키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 한 척과 잠수함 2에서 4척, 그리고 F-15 등의 F계열 전투기들과 조기경보기, 전자정보 수집기 등을 동원해 제공권과 제해권을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마지막 3단계에는 오호스미급 상륙수송함 한 척과 치누크 헬기, 그리고 공기부양정을 투입해 독도의 동도 쪽에 2개 소대를 침투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트를 이용해 별도로 1개 반의 소대를 서도에 있는 주민 숙소 등에 상륙시키는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군 당국은 이 시나리오에 대응해 독도를 방어하는 우리군의 F-15K 전투기 등 F계열 전투기와 이지스함, 그리고 탄도미사일 등으로 일본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는데요. 과거 자위대 출신 무기연구가 미타카 사토시의 일본 자위대의 독도 침공 시나리오에 대응한 것으로 우리군이 일본의 독도 침공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든 문건입니다. 다만 우리군의 담당자가 이 문건의 제목을 자위대 독도 탈환 작전 시나리오라고 제목을 붙여 독도가 마치 원래는 일본 땅이었다는 것 마냥 독도 탈환이라는 말을 넣은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받기도 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 대해 일본은 한국에게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한국군이 작성한 일본 자위대의 독도 침략 시나리오와 그에 대응하는 독도 방어 계획에 대하여 한국에 항의했다고 밝히며 한국의 독도 방어 계획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다. 일본이 군사적 위협을 높이고자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 말을 하면서도 일본은 당일 방위성의 교육부 과장이 나와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하여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다고 선언하며 우리나라를 도발하는 발언을 다시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6월에는 독도는 분쟁지대라는 논란을 조장하는 내용의 영어와 불어로 된 홍보 영상을 공개하여 독도에 대한 도발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랬던 일본이 불과 3개월 만인 지금에 와서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일본 육상자위대의 전부대가 참가하는 30년 만에 최대 훈련인 이번 실기동 훈련은 2019년 지정된 일본의 새로운 연호인 레이와의 3년째라는 의미로 레이와 3년 연습이라고 명명되었는데요. 이번 훈련은 30년 만에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이며 일본의 최북단인 홋카이도에서 최남단 오키나와까지 일본 전역에서 이뤄지는 훈련입니다.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이번 훈련에서 일본에 포함된 독도를 실제로 가지 않더라도 방위 영역에 표기하는 게 지금까지의 자위대의 행보로 본다면 일반적인 행동이지만 이번에는 아예 독도를 빼버렸습니다. 올림픽부터 시작해 자위대의 모든 훈련에 일부러 독도를 넣어 도발을 하던 일본의 행동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의외의 행동으로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 아니다라고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조치입니다. 일본의 이런 의외의 행동은 최근 일본이 한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2019년 7월에 러시아의 군용기가 독도를 무단으로 침범했을 때에도 전투기를 발진시키지도 못하고 뻔뻔하게 성명만 발표했는데요. 입으로는 우리에게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도발을 수백 번 이상 펼치면서도 정작 러시아가 독도의 상공을 침범하자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해 그야말로 주둥이만 살아있다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아주 모범적인 예시를 보여줬습니다. 당시 우리 군은 독도에 침범한 러시아의 군용기에 대응해 F-15K 전투기를 출격시켜 경고 사격을 하여 쫓아내었으며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세계에 제대로 알려주었습니다. 최근 한국의 군사력이 일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해지자 일본이 독도에 대한 도발을 하는 것 자체가 점점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이 도산 안창호급의 개량형인 신형 잠수함과 신형 SLBM의 발사 시험에 성공하면서 일본 내에서는 최근 한국과의 전력 차이가 더욱더 벌어져 실제 전쟁이 발발할 시 한국을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회의론적인 시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미국의 입김도 한몫을 했는데요. 최근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중에 아시아에서는 미국의 둘밖에 없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서로 싸우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소홀히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일본에 압력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북한의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를 본 일본은 북한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하여 여차할 때 한국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제1차 목표는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지만 그 다음의 목표로 일본을 노리고 있으며 실제로 미사일의 시험 발사는 대부분 일본 쪽을 향해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때마다 일본은 노이로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이 일본에 미사일을 쏜다면 일본은 마땅히 대응 방법이 없어 손가락만 빨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북한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한국 정보당국의 힘이 절실하며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한국과의 군사 정보 공유인 지소미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국의 심기를 거슬러 한국이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다시 한번 꺼내들게 된다면 곤란하게 되는 것은 일본이며 유일하게 미사일로 북한을 초토화할 수 있는 한국과의 거리가 더 이상 벌어져서 좋을 것이 없다는 판단이 들어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괜히 군사적으로 일본이 한국과 더 이상 멀어졌다가는 미국과의 의존관계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깔리고 있으며 이 때문에 자위대의 방어지역에서 독도를 빼버린 것으로 독도가 한국 땅이란 것을 일본이 실질적으로 인정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올림픽 때까지만 해도 크게 도발을 하던 일본이 자위대의 영토 범위에서 독도를 뺐다는 것은 자위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최소한 정부의 최고 결정권자가 아니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란 것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해당 결정은 스가 총리가 결정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포기하게 된다면 일본 내부에서는 수많은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차피 스가는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총리를 하면서 욕이란 욕은 다 먹었고 지지율도 20% 수준으로 바닥을 치고 있으며 때문에 다음 총리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며 총리직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욕먹을 만큼 욕먹고 지지율도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
기왕 욕먹고 물러날 거면 총대는 본인이 지고 간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입장으로도 소인배 같고 외교적으로도 무능력하고 친한파도 아닌 스가를 절대 좋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에 물러날 때 총대를 메고 물러나는 모습은 아주 조금 정도는 남자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